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벡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했는데 이게 문제로 나오면 어떤 유형으로 나와? 대표적인 몇몇 개만 보여줄 수 있어. 다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몇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기본적으로요. 1번 못 풀면 병신이야 뭐 이런 문제죠. 자 19페이지요. 1번 4번 아니 1번 3번 그 다음에 6번 7번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해오시면 돼요. 1367 시작. 19페이지 1367.
시간이 모자랄까요? 오늘 해보십시오. 자, 1번, 3번, 6번, 7번. 자, 몇 번에서 걸렸어? 6번. 또. 할만해? 할만해? 자, 보시면 1번,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이 중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3번 문제. 3번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물리를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아 라고 하면 시각 정리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문제예요. 1번은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있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1번에 1번 답은 뭐니? F, 2번 D, D, 3번 C, 4번은 A, 이거 A 아니야. E, 대각선 그려보시면 A의 몇 배 되는 길이가 나와야 되냐면 2배 되는 길이가 나와야 돼. 그래서 2A라고 가는 게 맞아. 알겠어? 방향은 A 방향 맞는데 길이가 2배야. 그래서 2A라고 쓰는 게 맞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문제 푸셨을 거잖아요. 3번 문제 풀이한 거를 제가 잠깐 쓱 볼게요. 저는 3번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볼게요. 어떻게 풀었니? 대충 해가지고 대충은 뭘까요? 넌 어떻게 했니? X축, Y축 방향을 분리해서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을 잘 수업을 했다면 복잡하게 풀죠. 중학교에서 배운 거를 어설프게 기억하고 있으면 좀 복잡하게 풉니다. 자, 예를 들어 x축과 y축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인위적으로 요거를 a 벡터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b 벡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얘를 c 벡터라고 할게요. 자, 이 세 힘을 합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힘의 합성 두 개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린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리고, 그리고 그것과 얘와 얘를 이용해서 또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려워져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모든 비스듬한 방향의 벡터는 뭐한다? 분해한다.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한다. 됐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애는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만큼의 A 벡터와 그 다음에 Y축으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만큼의 Y 벡터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합벡터이기 때문에 얘를 수평 방향의 벡터와 수직 방향의 벡터로 나누어서 그리셔서 수평은 수평끼리 더하시고 수직은 수직끼리 더하시면 되는데, 이 연습을 언제 했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 벡터의 길이를 우리는 x좌표라고 배웠네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플러스 얼마? 얼마? 5, 얼마?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플러스 4. 플러스 4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좌표라는 개념이 x축과 y축으로 비스듬한, 그죠? 1차 함수를 분해한 거거든요. 그 연습을 수학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A 벡터는 수평 방향으로 플러스 5와 수직 방향으로 플러스 4라고 하는 두 힘의 합성된 값이야 라고 한 거였어요. 수학은 물리 문제를 풀기 위한 언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했던 거 결국은 물리 시간에 어떻게 활용해? 이거 보는 거예요. 자, B라고 하는 저 I에도 좌표 줬어요. B는 마이너스 5와 2야 이거예요. C라는 벡터도 좋습니다. C라는 벡터는 2, 마이너스 4야 이거 줬잖아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벡터를요.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눠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합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수평은 수평끼리 더하세요. 수평은 수평끼리 더하시면 이 힘하고 이 힘은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로 서로 상쇄시키는 힘이야. 되죠?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로 상쇄되기 때문에 얘만 남아 플러스 2야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Y축이요. 얘하고 얘가 상쇄돼요. 얘만 남아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힘을 합성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X축으로는 이 벡터와 Y축으로도 이 벡터를 합성한 바로 얘가 합력이야 얘네들의 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면 꼬매가 이거 알아? 이거 얼마야? 이게 2고 이게 2니까 얘는 얼마니? 2루트 2. 이거 못하는 사람이 여기 안 앉아 있거든요. 물리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물투의 관점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뭐 할 거냐면 포물선 운동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물리 1에서는요 자유낙하 연직선반,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일직선상의 운동만 했어요. X축 방향의 운동만 가지고 있거나 Y축 방향의 운동, 하나의 방향의 운동만 가지고 있는 직선상의 운동을 배우는 게 물리 1입니다. 근데 물투는 뭐냐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걸 우리가 공간상의 운동이라고 해요. 2차원 운동.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X축과 Y축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우와! 복잡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연상게임하면 백발백중 사람이 집니다. 왜요? 사람 머리가 더 좋아서 져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이진법만 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0하고 2를 더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숫자를 2개밖에 못 쓰니까. 근데 인간은 0부터 9까지 씁니다. 인간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10개라고요. 그걸 더하고 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생각을 단순화시키자. 그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멋진 말로 분석력이라고 해요. 분석이라는 건 어떤 현상을 단순화시킨다는 거야. 쪼개서. 알겠어?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비스듬하게 보지 말고 수평 방향의 운동 따로, 수직 방향의 운동 따로 찢어서 봐서 나중에 한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물리투를 보는 정확한 관점을 설명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운동은 비스듬한 방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힘도 그렇다. 비스듬한 모든 것들은 수평과 수직으로 찢는다. 알겠습니까? 철칙입니다. 물리에서는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나온다? 이 새끼 찢어야지. 찢어. 수평, 수직. 알겠습니까? 네. 비스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나와도 수평과 수직으로 찢어서 보시면 얘 수평 방향으로 동성 운동입니다. 얘 수직 방향으로 물리 1에서 배운 연직상방 운동입니다. 알겠어? 그걸로 푸는 겁니다.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냐? 이렇게 간다. 그래서 되게 심플하다. 우리가 물원에서 배운 게 다다. 물투라는 거에 그래서 물원을 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되겠냐? 물투에도 새로운 개념 배우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3번 문제 가지고 물투에서의 모든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일상생활에서의 물리현상 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5단계로 찢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등한 지적 능력이 뭔지 아세요? 암기력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9구단 다 외웠어요. 그것도 가장 하등한 지적 능력이거든요. 가장 고등한 지적 능력은 몸으로 볼까요? 분석력 봐요. 이걸 분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요, 암기로 푸는 문제들은 2점짜리 문제, 과학으로 얘기하면 가장 하등한 문제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킬러 문제 3점짜리 문제는요, 그 문제를 분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걸 여러분들은 복잡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복잡해 보이지만 아니다.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얘는 대단히 간단한 문제다. 자, 그래서 관점을 보여드리는 게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정리한 건 1번 문제였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성된 문제를 보는 게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물리는 생각하는 과정들을 잘 정리해 놓은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6번 문제는요, 사실은 벽면에요, 이렇게 실로 공을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로 공을 이렇게 가만히 묶어놓으면 공은 여기 있어야 동상이야. 그치? 자, 이때 작용하는 힘 몇 개? 2개. 2개의 힘이 작용해요. 뭐하고 뭐? 장력하고 중력. 그렇죠.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과 실이 내려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장력이라는 크기가 작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얘가 1kg면 중력은 10N이 작용하니까 장력은 얼마겠어? 10N. 그래서 합력 얼마? 0. 그래서 정지. 맞아요. 근데 내가 얘를 당긴다는 거죠. 얘를 당기면 얘가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밑줄 정지래요. 그 단어가 없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됐죠? 자, 당기니까 얘가 여기서 정지되는데 당기는 힘의 방향과 장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입니다. 라는 얘기 좋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순간에 정지되어 있는 이 순간에 몇 종류의 힘 받니? 3개. 3개죠. 당기는 힘, 실의 장력, 그리고 지구의 중력. 맞습니까? 이 3개의 힘을 받는데요. 꼬맹아, 힘의 평형 상태라는 건 합력이 0인 상태를 얘기해요. 힘의 평형이라는 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일 때를 힘의 평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힘 가지고 힘의 평형을 만들려면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되고요? 같아야 되고요. 힘의 방향은 어때야 됩니까? 반대여야죠. 그러니까 얘가 10N이고 얘가 10N이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면 합력이 0이죠.
그래서 이 두 힘의 관계를 힘의 평형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세 힘의 합력이 0이라면 F1, F2, F3 세 힘의 합력이 0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거든 상관없이 두 힘의 합력을 구했을 때 그 두 힘의 합력은 반드시 나머지 하나의 힘과 무슨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고 네. 힘의 크기 어때야 됩니까? 같은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세 힘이 작용하네요. 그러면 이 세 힘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선택해서 합력을 구할게. 나머지 하나의 힘의 크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맞죠?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세 힘 중에 두 개를 선택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장력과 중력. 이걸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린다고 치자.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 합력이 무조건 얘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중력을요. 선생님 벡터 말씀드렸어요. 평행이동 가능하다. 이거 평행이동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게 중력의 크기입니다. mg. 맞죠? 그리고 이게 실이 작용하는 장력. 그래서 장력과 중력을 합한 게 요 힘이 되는데 요 힘이 이때 사람이 잡아당긴 이 F라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납득합니까? 그랬을 때 장력하고 힘이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요 힘도 90도인 그렇다면 보세요. 이게 뭘까요? 피타입니다. 납득합니까? 각도가 90도인 피타이고요. 그때 요 사이에 요 각도를 세타라고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봐 드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중력 평행이동 그 다음에 장력 했을 때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리면 지각삼각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 크기가 바로 이물체의 중력의 크기고요. 요 각도가 90도고 이게 세타인 직각삼각형이 됐다.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일 거고 사실은 요 크기만큼이 실을 잡아당긴 사람의 그 힘이 될 거다. 맞습니까? 요 얘기 하겠다는 거죠. 그럼 피타는 우리가 죽을 만큼 하니까 요게 뭡니까? 라고 하면 빗별의 길이가 mg니까 요 크기가 얼마다? mg 사인 세타만큼의 크기였다. 그죠? 요 크기가 얼마냐면 mg 코사인 세타만큼이다. 이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물리는 이론을 잘 들어도 문제를 푸는 관점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t분의 f 값은 얼마냐고 했으니 나는 t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mg 코사인 세타를 f 자리에 mg 사인 세타를 집어넣는다면 mg 날라간다.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간단히 우리 뭐라고 쓴다? 한 세트 세타로 쓸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수평면과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빗면에 놓여있는 2kg짜리 물체에 빗면과 나란한 방향 F라는 힘을 줘서 물체를 내려가지 않게 정지시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물리2에서는 수평면보다는 경사면 더 좋아한다. 그래야 힘을 분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에 사실은 마찰이 없는데 물체를 놓으면 이 물체의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의 중력이 20작용합니다. 근데 이 중력은 경사면 아래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경사력 만든다. 맞죠? 그리고 경사면을 콩 누르는 수직항력도 만든다. 근데 이 수직항력은 바닥면이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 실제 수직항력과 합력이 0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힘이 된다. 의미 있는 힘은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이 힘이 의미 있는 힘이 된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경사각을 30도로 줬기 때문에 경사면 아래쪽으로 싹 내려가는 힘, 멋진 말, mg 싹 내려가 세타. 얼마냐? mg 싹 내려가 세타. 얼마입니까? 16N의 힘을 받아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대고 가만 놔두면 얘는 16N의 힘 때문에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해서 내려가겠죠. 그럼 못 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쪽 방향 똑같은 몇 뉴턴? 16N의 힘 그거 F 주고 있어요. 이 뜻입니다. 납득하자.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물체의 수직 항력의 크기와 F라는 힘을 구하세요. 당연히 F라는 힘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경사면을 콩 누르는 수직 항력의 크기요. 얘는 mg 콩 눌러 세타. 맞아? mg 콩 눌러 세타. 얼마나 옵니까 지금? 저게 10 루트 3. 네. 10루트 3의 수직 항력 만들어줘요. 알겠습니까? mg가 20 곱하기 코사인 30. 그래서 10루트 3.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경사면에서의 작용하는 힘과 그것과 합력을 0 만드는 힘의 평형관계의 힘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20페이지로 넘어오시면 20페이지에 1번과 2번은 산수라서 안 합니다. 이건 내가 분해를 못해요. 집에 가서 너네들은 외롭게 하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안 해오셔도 되고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이때 저요. 어차피 집에 가서 혼자 하면 틀릴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그물없는 문제밖에 없어요. 이거 혼자 풀다가 뒤져 뭐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몇몇 개만 볼게요. 자, 꼬맹아. 자, 거기에 있는 21페이지에 3번 그림과 4번 그림은 똑같다. 3번 그림과 4번 그림은 문제를 푸는 요령이 똑같다. 알겠어? 대신에 4번 그림하고 5번 그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 푼다. 그러면 도대체 4번 그림과 5번 그림은 뭐가 다를까? 자, 문제 읽어. 선생님이 칠판 지우는 동안 거기에 있는 4번 문제와 5번 문제를 분석해 보세요. 선생님 화장실 다 네. 볼게요. 4번 그림하고 5번 그림이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애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힘을 줘서 당겨요 안 당겨요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싶을 거고요. 자, 힘을 준다 안 준다가 다른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고요. 4번 그림하고 5번 그림의 원초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4번 그림은 A실에 작용하는 장력과 B실에 작용하는 장력이 다릅니다. 저 실은 두 가닥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쪽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인 TA와 이쪽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인 TB의 값이 원초적으로 달라요. 근데 5번 그림 보시면 얘는 여기를 이렇게 묶어놨지만 얘는 묶어놓은 게 아니고 뭐니? 이 정도로 해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죠. 그러면 이건 몇 가닥의 실을 보는 게 맞습니까? 그냥 한 가닥으로 봅니다. 자,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 VV마다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같다라고 봅니다.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요. 그 실에 그 걸려있는 모든 부위의 힘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한 가닥의 실에 무게가 져요. 그러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 TA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 TB의 크기는 어떻다?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A, B를 나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문제 푸는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닥의 실로 봐라. 그렇게 보고 문제 푸는 게 3번도 그렇다라는 거고요. 얘는 한 가닥의 실로 봤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요 4번 먼저 풀어봐 드릴게요. 4번 같은 경우에 두 가닥으로 문제를 보라 그랬으니까 TA에 작용하는 장력과 TB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정지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요 지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 몇 개? 여기에 작용하는 힘 몇 개? 세 개. TA, TB 그리고 뭡니까? 중력. 맞죠? 이 세 힘의 합력이 얼마? 0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여기에서 중력 방향이 수직 방향인데요. 나머지 TA와 TB의 방향은 뭐합니까? 비스듬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난 비스듬한 방향을 뭐 한다고요? 분해.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그래서 TA라고 하는 이 장력을 이 방향의 수평의 힘과 이 방향의 수직의 힘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TA의 수평 방향의 힘이고요. 얘는요 TA의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던 대로 TA의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야 되는데 이때 보시면 여기가 90도이고요. 됐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90도로 봐서 우리는 이삼각형으로 보죠. 그게 더 깔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알파예요. 맞죠? 요 삼각형 본다 하더라. 자, 그러면 요 크기가 얼마냐? 요 크기가 바로 수평 방향의 힘이죠. 그게 바로 TA 코사인 알파 값이다. 납득해요? 자, 수직 방향의 요 힘은요. 이 지각삼각형에서 TA 사인 알파 값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또 이 자신의 장력도 수평 방향 힘과 수직 방향의 힘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본다면 이것도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걸로 지지면 된다. 그죠? 수평 방향에 해당되는 요 힘과 요 힘은 같잖아요. 그죠? 요 길이가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TB는 수평 방향이 TB 뭡니까? 코사인 베타 값이고요. 수직 방향이 TB 사인 베타 값으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있는 힘은 없어진다. 분해했기 때문에 원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고요. 수평 방향으로 위로 작용하는 수직 방향으로 위로 작용하는 두 힘과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이 세 개의 힘의 합력이 얼마? 0입니다. 그죠? 자, TA의 수직 방향과 TB의 수직 방향 그리고 중력 요거 세 개 합력이 0이야. 맞지? 그 중에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방향이니까 TA 사인 알파에다가 TB 사인 베타 값을 더한 게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 합력이 0이 되겠죠. 하나 놓고요. 이게 수직 방향의 합력을 구한 거예요. 수평 방향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은 눈 떠보시면 요 힘과 요 힘인데요. 합력이 얼마야 되니? 0입니다. 0. 그래야 정지 상태죠. 수평은 수평끼리 합력이 0. 수직은 수직끼리 합력이 0이어야 정지가 되는 거죠. 이게 정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수평 방향의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고요. 크기는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합력이 0돼요. 맞아요. 수평 방향 이 힘과 이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TA 코사인 알파와 TB 코사인 베타 값이 같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나한테는 요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다. TA분의 TB. 그러면 여기서요. 요것만으로 만들 수 있죠. 얘는 아예 건드릴 필요조차가 없는 식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TA분의 TB라는 모양을 만들려면 얘 넘어가면 돼요. 맞아? 네. 그리고 얘 넘어오시면 되죠.
그래서 TA분의 TB 값은 코사인 얼마입니까? 베타분의 코사인 알파 값이야 라고 하시면 되죠. 맞나? 이렇게 가면 별거 아니야. 처음에서 그래. 너네들 태어나서 이거 처음 푸는데 쉬워요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학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유형과 5번 유형의 차이점은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걸 인정한다면 4번과 5번 푸는 문제가 유사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요. 이쪽의 장력과 이쪽의 장력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T고 이것도 T예요. TA, TB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같은 크기의 힘입니다. 방향만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은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이렇게 힘이 나눠질 거고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도 수평과 수직으로 이렇게 분해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사람이 잡아당긴 힘이 작용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서 합력이 0이니까 수평 요거 3개 합하면 0, 수직 요거 3개 합하면 0. 그 얘기예요. 그거 하자고요.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보시면 이 힘은 수평 방향으로 얼마 작용하냐면 얘를 TA라고 한다면 TA는 수평 방향으로 T 얼마 작용하니? T 수평 방향으로 얼마니? 코사인 45. 코사인 45가 얼마냐? 2분의 루트 2. 그렇니까. 됐어.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 T로 가면 되고요. 수직 방향으로도 2분의 루트 2 T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 얘기예요. TB도요. 방향은 여러분들 설정해 놓으시고요. TB도 수평과 수직으로 나눌 건데 수평 방향의 이 힘이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T 코사인 60이에요.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T 이렇게 가면 되죠. 얘는 2분의 루트 3T가 돼요. 됐어.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수직 방향으로 50이라는 힘이 더 작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수평 방향의 합력보다 수평 방향은요 요 힘이 요거 두 개 합한값이랑 같다라고 했으니 F 더하기 2분의 1T가 2분의 루트 2T랑 같다 이렇게 놓습니다. 맞죠? 자, 수직 방향은 요거 두 개 합한값이 얘랑 같아요. 얘는 5km니까 50이란 말이죠. 50은 수직 방향 요거 두 개 합한값이랑 같아요. 맞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2 T로 가시면 되죠. 그러니 T라고 하는 식의 장력 알 수 있어요. 젠장할. 기다려. 내가 할 거야. 어때? 유효하면 예뻐져요. 유리 와. 씨. 어때? 예뻐요. 맞아? 네. 야, 너네 맞는지 모르지, 이 새끼들아. 유리어 못하지. 이 병신 새끼들. 요거야, 요거. 이게 장력의 정체야. 되겠어? 네. 그래서 T값을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야, 너네 나 대학 나온 거 알아? 아, 몰랐어? 티가 안 나지 잘.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장력을 구했으니까요. 여기다가 장력을 다 집어넣으시면 이제 사람이 잡아당긴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알겠어? 네.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선생님. 네. 근데 저 힘들의 작용점이 모이는 곳이 저 도르래 맞죠? 네. 근데 그 제가 모르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저 도르래랑 저 장력 그러니까 실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장력이 어떻게 도르래 힘을 가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력이 없는 아니 마찰이 없는데 어떻게 장력이 작용하냐? 그게 아니라 약간 얘를 뭔가 땡기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력이 얘한테 영향을 행사하려면은 그게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도르래에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요 점에 작용하는 요 장력과 요 힘과 무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 네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는 도르래의 무게까지 작용해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도르래의 무게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자 하나의 지점을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5번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가 맞고 틀림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7번과 8번입니다. 3분들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주세요. 거기 대문짝만 이렇게 뭐라고 써있어? 고난도, 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헐.
정말 허리죠. 저는 만든 스트레이트는 봐주시는데. 네, 그 뒤에 답지 봐도 돼요. 네, 맨 뒤에 답지 있어요. 제가 랜디 있어요. 네, 그걸로 집중하시면 돼요. 이 책은 맨 뒤에 답지가 다 있어요. 번마다. 헐. 자, 한 명씩 나와서 풀어볼까? 네? 네. 이게요. 사실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죠.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포인트만 잡아드리면 너네들 정도의 수준에서 다 풀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안에 앉혀놓은 건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해보도록 하죠. 7번하고 8번. 자, 7번하고 8번.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하시면 됩니다. 자, 7번하고 8번을 보시면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3가고 언니 오빠들을 이 책으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3가고 반에서 물리를 이 책으로 하고 있어요. 하이탑은 영재나 과고를 또는 특목고를 가기 위해 특화된 책이에요. 문제도 난이도도 높지만 이론 정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한번 이걸 앞에 얘를 시간 있을 때마다 쭉쭉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책.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가고 언니 오빠들은 무조건 이 책 이론은 읽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입시에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요. 경사면의 각도가 30도인 곳에 마찰이 없는 곳에 이렇게 공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질량의 애미 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이 공을 아래로 굴러 내려가야 되죠. 근데 굴러 내려가지 않게 내가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꼭 눌러주고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까요, 실제로? 많아요. 네, 많아요.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인데 정지되어 있을까요? 합력을 연만들었다는 거. 네 개. 그렇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 생각나는 대로 불러. 몇 개? 세 개입니다. 세 개. 불러봐. F. 네. F가 사람이 누르는 F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또 중력. 중력이 있어야 돼요. 또 뭐 있습니까? 수직항력. 수직항력 있죠. 이 세 개의 힘의 합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면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든 물체는 바닥이 밀어 올리는 무조건 뭐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바닥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바닥면이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왜 수직항력이야? 바닥과 90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서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러면 이 경사면에 있는 물체의 바닥과 90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 힘이죠. 이 힘이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해요. 그래서 수직항력이 생긴다고요. 맞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저렇게 경사면에 있는 물체한테는 세 개의 힘이 작용합니다. 중력이라는 힘하고요. 사람이 미는 힘하고요. 그리고 바닥면이 수직 방향을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이라는 힘하고요. 이 세 개의 힘의 합력이 0 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힘을 내가 그동안 봤던 스타일의 모양으로 바꿀게요. 수평과 수직의 방향으로 찍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중력이라는 힘을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찢을게.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을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mg 싹 내려가 30 보이냐? mg 싹 내려가 30이니까 얼마? 2분의 1. 이게 mg가 얼마짜리래요? 없네요. 그러면 그냥 mg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힘은요. 수직 방향은 아래로 누르는 방향으로 mg 콩 눌러 3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mg로 쓰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이야. 됐지?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미는 이 힘도요. 나는 이 방향을 수평이라고 했고 이 방향을 수직이라고 했는데 얘는 그러면 수평도 수직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이죠. 그러면 이것도 나눕니다. 경사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경사각도가 30도면 요번에 여기 각도가 30도인 거 보이세요? 됐죠? 그러니까 F라는 힘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힘과
이 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힘으로 분해했다. 여기가 90도. 아니죠. 어디가 90도입니까? 이렇게 나눈 거죠. 여기가 90도죠. 됐죠? 요 힘으로 나눠줬네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F라는 힘의 수평 방향의 힘은 F 뭡니까? 코사인 30이네요. 맞죠? 이거니까 F 코사인 30. 얘가 F고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30이니까 얘는 F 코사인 30이에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F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힘은 F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F로 가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중력과 힘을 내가 나눠 놓고요. 그랬을 때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과 요 힘을 합한 값이 수직항력이랑 같아. 그 얘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때 경사면이 밀어 올리는 수직 방향은 요거 두 개 합한 거랑 같네. 2분의 루트 3 mg와 2분의 1 f와 같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두 힘은 요 힘하고 요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힘의 합력이 0이면 돼요. 그리고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 mg와 2분의 루트 3 f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러니 사람이 누른 F라는 힘의 정체는 보이십니까? 네, 3분의 루트 3 mg의 크기를 가져야 돼. 이런 얘기. 그러면 바닥에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은요. 여기다가 F 자리에다가 2분의 루트 3 mg 집어넣어봐. 2분의 루트 3 mg 집어넣어봐. 젠장할. 4분의 3 루트 3 mg 요게 수직항력의 정체겠죠. 맞아? 네. 나 제대로 한 거 맞아? 네. 잠깐만요. 나도 잠깐만요. 이상한데. 자, 왜? 2분의 아니 2분의가 아니고 이거 3분의구나. 3이구나. 네, 그러면 3이니까 6이네요. 그러게요. 네, 6이어야 되고요. 6으로 하려면 이게 6이니까 여기가 3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6분의 얼마입니까? 4죠. 4니까 3분의 2. 네, 3분의 2네요. 이렇게 가죠. 와. 네. 자, 제가 산수에 약간 잘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항력의 정체는 네 3분의 2 루트 3 mg의 크기랍니다. 맞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F라는 힘의 정체는 루트 3분의 mg. 와, 이 바보 유리와도 안 해. 우리 했는데. 자, 그런 얘기고요. 유리가 한술 위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정체 3분의 2 루트 3 mg 맞고요. 자, 문제는 이제 디귿입니다. 별표.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의 힘의 정체는 정리했는데 만약에 힘을 안 줬을 때의 가속도 힘을 지금 준 힘의 2배를 줬을 때 이때 가속도와 이게 같대요. 크기가 같대요. 그게 맞아? 라는 거야. 지금과 같은 힘 안 줘요. 자, 힘을 안 줘요. 그랬을 때 가속도가 얼마냐고요. 내가 사람이 밀지 않으면 이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힘은요. 이렇게 경사면이 있을 때 물체가 이렇게 m이 있으면 되죠.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mg라는 힘이 수직으로 누르는 mg 코사인 세타와 밑으로 잡아당기는 mg 쌍내려가 세타로 바뀌는데 누른 만큼 수직 항력이 생겨서 언제나 얘는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얘가 알자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가속도는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알자 힘인 mg 쌍내려가 세타를 곱한 값이랑 같아. 그래서 요거 날라가니까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언제나 g 사인 세타고요. 얘는 세타 값이 30도니까 2분의 1 g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가속도는요.
경사면 아래 방향으로 요만큼의 가속도가 생겨. 근데 내가 힘을 2배로 주면 됐어. 이 힘들이 처음보다 2배만큼 커지죠. 2배만큼 커져서 그 힘 방향으로 그대로 작용하지만 힘의 크기는 2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가 F라는 힘을 누르면 이쪽 방향으로 2배가 되는 요 힘이 작용해요. 근데 이 힘이 생기는 만큼 수직 합력은 커질 뿐 요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진 않아. 그래서 합력을 0 만들어 지네들끼리. 그 다음에 F라는 힘을 주면 이쪽 방향으로 미는 힘도 생긴단 말이죠. 맞아. 그게 이거야. 그게 처음 준 힘보다 2배 크니까 2배 큰 힘으로 위쪽 방향으로 밀 거야. 그 2배 큰 힘이 보시면 알겠지만 루트 3F만큼은 작용할 거야. 그죠? 루트 3F만큼 작용할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F의 정체가 이거니까 여기에 루트 3배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mg요. 어우 씨. 엄청 어려운 숫자가 되네요. 에이, 손이 됐어. mg만큼의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힘의 크기를 2배로 하면 위쪽 방향으로는 mg, 아래쪽 방향으로는 mg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mg의 힘, 양쪽으로 그 힘이 작용하죠. 그럼 합력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얼마입니까? 2분의 1 mg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을 2배로 하면 위쪽 방향으로 2분의 1 mg라는 알짜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걸 질량 m으로 나누시면 가속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2분의 1g로 얼마 같아요? 가속도의 크기가 같습니다. 방향만 정반대인 거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맨 처음에 영지에서 나왔을 때 아이들을 뒤지게 한 문제고 그 다음이 수능으로 나왔어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얘는 등급 보기가 되게 이제 여러 번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긴 좀 버거워라고 하는 문제들을 해봐드리는 거고 이 정도 해봐드리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내용으로 응용해서 풀어봐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네요. 자, 8번 문제까지 보여드리고 우리 돌림임 잠깐만 할게요. 8번 문제도요. 쉽지 않다. 이렇게 경사면에 요번에는 물질 하나도 어려운데 2개 매단다. 고정고리를 이용해서요. 이쪽에서 여기 있는 실을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고요. 그리고 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물체 하나가 매달려서 이렇게 체중계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때 편의상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와 B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가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 둘 다 합력이 각각 0이다. 맞아요. A가 받는 합력도 0이어야 되고요. B가 받는 합력도 0이어야 되죠. 각각 정지 상태니까. 자,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은 A는 A만 봐라. B는 B만 봐라. 한꺼번에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만 보면 A 여기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쪽만 봐. 여기랑 연결해서 보지 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A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 몇 개? 많아요. 3개. 중력, 장력, 수직합력. 요거 3개입니다. 합력이 0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힘의 합력이 0이면 돼.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얘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20이고요. 요 각도 몇 도입니까? 30도고요. 그리고 이 실을 잡아당길 때요. 경사면과 나란하지 않고 각도를 이루게 잡아당겼어요. 요 각도도 30도입니다. 장력과는.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하고 싶니? 라고 하면 중력을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나눈다. 됐어. 나란한 방향의 힘은 mg 사인 30도니까 얼마다? 10이다. 얘는 mg 콩 눌러 30이니까 10루트 3이다. 이거잖아요. 저는 그걸 장력한테도 할 거예요. 장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수평 방향의 장력과 수직 방향의 장력의 힘으로 나눈다. 됐어.
자, t 코사인 30이 수평 방향.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t고요. 얘는 2분의 1 t죠.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누르는 만큼 밀어 올리는 수직 강력이 있다. 요거 3개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이때요. 수평 방향 힘은요. 정지 상태니까 얘와 얘의 합력 얼마? 똑같아요.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러면 이쪽 방향의 힘이 10이니까 얘도 힘이 얼마여야 돼? 10으로 2분의 루트 3t가 10이네. 그러니 장력은 루트 3분의 20의 크기를 갖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요. 요 힘이요. 요거 2개 더한 거랑 같아. 이거예요. 위쪽 방향 밀어 올리는 수직 강력과 2분의 1t를 합한 게 아래로 누르는 10루트 3이랑 같은 크기여야 된다. 납득해라. 근데 t 값은 구해드렸다. 루트 3분의 20이란다. 됐죠? 네. 그러면 여기다 루트 3분의 20을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0 나오죠. 해! 나 산수 좀 돼. 그러면 네 수직 강력은 10 루트 3을 3분의 30 루트 3으로 바꿔드리고요. 더하기 3분의 10 루트 3이네. 그러면 얘는 3분의 40 루트 3이라고 하면 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내가 좀 부족해요. 자 3분의 20 루트 3이 되겠네요. 맞아. 네. 자 그리고 보면 여기에 있는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3분의 20 루트 3이나 장력 루트 3분의 20이나 이 2개 크기 어땠네? 똑같았네. 뭐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A쪽에서 구할 거 다 구했어요. B쪽으로 갈 건데 꼬맹아 봐. A와 B가 뭘로 연결되어 있니? 실. 한 가닥의 실. 장력 어떨까? 똑같아요. 그러니 이쪽 방향에서 땡기는 장력의 크기 이미 알아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도 알죠? 네. 근데 무슨 힘도 있어요? 수직으로. 수직항력. 체중계 밑바닥이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도 있죠. 그래서 이 2개를 합한 게 얘랑 같다라고 보셔야 된다. 됐죠? 네. 장력의 크기는 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분의 20 루트 3이 장력의 크기고요. 거기다가 수직항력인 B가 받는 수직항력을 더한 값이 바로 20이어야 된다. B가 받는 수직항력은 너네 잘해. 3분의 60 마이너스 20 루트 3이다. 이거죠. 되겠죠? 네. B의 수직항력은 왜 생긴 거냐면 체중계 바닥이 B를 밀어요. 왜 밀어요? B가 체중계를 그만큼 눌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B가 체중계를 누른 힘의 크기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기억 볼게요. 줄의 장력이 3분의 20 루트 3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뒷면으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과 줄의 장력의 크기 같다 맞는 거고요. 저울이 가리키는 동금은 이만큼인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네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앞부분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전체 중에 제일 하드해요. 이게 물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네, 뭣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물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 모든 물투는 다 이걸로 풉니다. 벡터분해, 힘 합성 이걸로 다 풀어요. 됐죠?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이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올해는 여기에 물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물을 봐야 되는 친구들은 삼가고 언니 오빠들하고 진도를 맞춰서 가야 돼서 삼가고 언니 오빠들은 돌림까지 진도가 끝났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갈 거예요. 못 따라오면은 통하시면 됩니다. 자, 24페이지. 자,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자, 24페이지에 있는 이제 너네는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반은 다른 반에 비해서 이해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친구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자, 선생님이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 45페이지까지 숙제 내줄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진짜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진짜 감사. 그쵸. 선생님이 또 돈 받는 값을 합니다. 자, 이 정도는 해줘야 학원에서 돈을 낸 보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긍정적 눈빛을 가져라 하는 거죠. 자,
너네 요즘에 학교에서 방학해서 너무 심심하다며. 우와. 네, 방학 특강 있어요. 방학 특강은 있겠죠. 그런 거 없는 학원을 왜 다닙니까? 있겠죠. 자, 우리 가죠. 자, 우리요. 오늘 하셔야 되는 게 평형과 안정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평형과 안정성입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게 평형과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안정적이려면 평형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평형한 구조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평형해야 안정적인 건데 그럼 평형하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10N A라는 힘, 왼쪽으로 10N B라는 힘, 이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정지된 물체에 두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가라고 하는 그 물체를 우리 이제 하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나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줍니다. 왼쪽으로 10N의 힘을 줍니다. 이게 나 경우예요. 나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얘가 돌아가요. 네, 세 번째 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물체인데 오른쪽으로 20N의 힘, 왼쪽으로 10N의 힘을 줍니다. 얘는 뭐 할까요? 이런 문제예요. 자, 보자. 가는 뭐 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네, 얘 정지돼요. 나 뭐 합니까? 돌아가요. 회전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냐면 위에 있는 힘이 내려와서 이렇게 도는 시계 방향에 회전을 합니다. 됐죠? 어쨌든 간에 얘는 회전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 할까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끌려가죠. 맞죠? 회전하니 안 하니? 딱히 안 네. 해요. 안 하죠. 회전은 하지 않고 옆으로 이동을 하네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뭐니? 가라고 해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저 상태가 완벽한 평형이라는 겁니다. 회전도 하지 않고요. 이동도 하지 않아야 완벽한 정지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지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동하지도 않고요. 회전하지도 않아야 정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정지한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자? 이걸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완벽한 정지 상태이려면 역학적 평형이 돼야 된다. 그냥 평형이 아니다. 근데 얘 이동하죠? 얘는 이동을 안 하죠. 이동의 의미에서 보세요. 얘 이동 안 하죠. 왜? 왜냐면은 회전. 결과적으로 회전한 뒤에는 회전만 하고. 힘의 합력이 0이 되니까. 얘 합력 얼마입니까? 0. 지금 합력 0 이하 아니야? 돌리기 전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합력 0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합력 0이야 이 새끼들. 아니. 힘은 평행 이동할 수 있다 했지. 아 얘 합력 0이야. 그러네요. 얘 합력 얼마냐? 여기요. 0이야. 둘 다 합력 0이야. 그러니까 둘 다 안 움직여. 이동 안 한다고. 옆으로 안 가. 됐어? 물체를 이렇게 옆으로 실제로 위치를 달라지게끔 하는 건 뭐 때문이야? 힘 때문이야. 힘의 합력이 0이면 옆으로 안 가. 정지된 물체들은.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지한 상태라는 건 얘는 힘의 평형 상태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힘의 합력이 0이야. 근데 얘도 힘의 합력이 0이야. 왜? 힘은 평행 이동하니까. 근데 얘는 힘의 합력이 0이니?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힘의 합력이 0이면 이동 안 합니다. 근데 얘는 힘의 합력이 0이 아니니까 이동해 버리는 거죠. 알겠어? 네. 그러면서 보세요. 얘 힘의 합력 0입니다. 힘은 평행 이동하잖아요. 합력이 0이니까 옆으로 못 간 거예요. 돌기만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인데 얘도 힘의 합력은 0이니까 옆으로 이동을 못 하는 거구나.
인 겁니다. 얘는 힘의 합력이 0이 아니라서 옆으로 간 거구나. 이거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얘는요. 옆으로는 안 가는데 얘는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회전시키는 건 힘하고 무관해요? 무관해요. 힘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돌림 힘이라고 해서 얘 회전 안 하죠? 왜 안 해요? 돌림이 평형이라서 그래요. 돌림이 평형이라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습니까? 돌림이 0이라서. 됐어.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0이라서 회전 안 해요. 근데 얘는 돌림이 평형일까 아닐까? 아니죠. 얘는 돌림이 평형이 아닙니다. 돌림임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전해요. 알겠어? 얘는 돌림임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없어요. 없죠. 돌림이 평형이에요.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돌림임이야. 돌림임이 있으면 회전해. 돌림임이 없으면 회전 안 해. 그래서 회전 안 하는 물체들은 돌림이 평형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동 안 하는 물체들은 힘의 평형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회전도 안 하고 이동도 안 하네. 그래서 얘는 힘의 평형과 돌림인 평형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죠. 힘도 평형하고 돌림인도 평형해서 회전도 안 하고 이동도 안 하는 상태. 이게 완벽한 정지한 상태. 그 상태만을 우리 뭐라 그런다?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그 상태만을 역학적 평형이라고 해요. 회전도 하지 않고 이동도 하지 않아.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를 우리가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럼 얘는 역학적 평형이니? 아니죠. 돌림의 평형이 아니니까. 얘 역학적 평형이니? 아니죠. 힘의 평형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발에서 지금 위쪽을 이렇게 당긴 거예요? 양쪽 위에서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럼 됐어? 끌려갈 수도 있고요. 그거 이제 구조에 따라 다르겠죠. 됐죠? 자, 그래서 힘의 평형이냐 아니면 돌림의 평형이냐 아니면 둘 다 성립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지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회전도 하지 않고 이동도 하지 않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우리가 정지했어요. 완벽한 평형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어. 이제 힘의 합성도 할 수 있고 분해도 할 수 있어. 그러면 회전시키는 돌림힘은 뭐야? 이거 하자고.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인 돌림힘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보처럼 해석한 물리 용어야. 여러분들이 돌림힘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듣는 순간 착각이 생겨요. 돌림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 이 새끼 힘이네 라는 착각이 생기죠. 얘 힘 아닙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 뉴턴인데 돌림힘 단위는 뉴턴이 아니고 뉴턴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돌림힘은 힘이 아닙니다. 힘하고 전혀 다른 값이야. 됐어? 전혀 다른 물리량이야. 그러면 돌림힘은 뭔데요? 라고 하면 돌림힘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할 때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야. 물체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이거 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됐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돌림힘이라는 단어를 돌림힘으로 안 쓰고 그냥 영어, 원어 써. 그냥 토크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토크라고 한다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하도 돌림힘 그러면 아이들이 힘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냥 토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럼 이 돌림힘을 어떻게 구하는 거고 얼마만큼 있어요? 궁금하죠? 자, 이렇게 벽면이 있는데요. 그 벽면에 나사로요. 막대를 살짝 조여놔요. 그리고 내가 이 돌려놓은 막대로부터 나사로부터 알만큼이라는 2m 떨어져 있는 곳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줄게요. 10N의 힘을 줄게.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쿵 누르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힘 때문에 회전을 해서 이물체가 이렇게 옵니다. 이해하나?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다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수직으로 힘을 주니까 이 물체가요. 여기 받침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돌림 힘인 포크가 생겼어요. 시계 방향으로 라고 합니다. 우리 일은 워크에 약간 W 쓰죠? 포크는요 이렇게 써요. 되게 이상하죠? 글이 써요. 타우. 이런 뭐 나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만든 새끼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타우.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대요. 타우라고 써요. 자, 그래서 돌림 힘 타우가요. 네, 생겨서 물체를 회전시켰는데 이 돌림 힘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돌림 힘은요. 자, 여길 축을 돌았잖아요. 그 축을 우리가 멋진 말로 받침점 그냥 이렇게 불러요. 받침점. 받침점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와 그 거리에 반드시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 그래서 이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그 거리에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입니다. 힘의 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10N의 힘을 줬어요. 그러니 이때 돌림힘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20Nm라는 돌림힘을 줬네요. 이 뜻입니다. 20Nm라는 돌림힘을 줬네요.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체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은 F에다가 R 곱하는 거야. 그렇죠?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그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곱이야. 그러니까 저 아이는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10N의 힘을 줬기 때문에 돌림힘이 20Nm였잖아. 그러면 저는요 똑같은 돌림힘을 만들 건데 자, 힘의 크기를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죠. 그러려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더 뭐하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적은 힘으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죠. 나봐. 여기 따라와. 나 뭐하고 있니? 보여요? 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문을 여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닫고 있는 건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미닫이는처럼. 근데 나 지금 문을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나 문을 회전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문을 회전시키고 있으니까 회전축 얘를 기준으로 문을 회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시키고 있으려면 이 문한테 뭘 줘야 된다? 돌림힘. 이때 돌림힘을 줘서 이 문을 열 때요. 힘을 조금 줘야 잘 열리잖아요. 됐죠? 쉽게 열 수 있잖아요. 그럼 힘을 조금 주기 위해서 받침점으로부터 힘을 주는 곳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다가 문고리를 달아요. 받침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 문고리를 달죠. 만약에 문과 애들이 인테리어를 한다면 저는 세상에 없는 나만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독창적인 인테리어를 해야지. 문고리를 여기다 달아야지. 그 새끼 못 나옵니다. 병신새끼입니다. 갇혔습니다. 알겠어? 문고리가 최대한 받침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작은 힘으로 뭐 쉽게 열 수 있다. 알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더라도 문고리의 위치는 항상 받침점으로부터 최대한 멀립니다. 알겠어?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돌림힘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돌림힘을 응용하셨어요. 지렛대. 때. 그거 여러분들 놀이터에 있어요. 시소. 내가 어렸을 때 돌림힘을 썼구나. 천재구나. 자,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셨냐면 놀이터에 가시면 이렇게 놀이터에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80kg인데 아빠가 이렇게 앉아 계시죠. 80kg짜리 아빠가 앉아 계세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우리 아빠가 앉아 계셔. 근데 나의 몸무게는 연약하잖아. 네, 40kg. 그 정도면 현실적이지. 이제 40kg인 내가 앉을 거예요. 내가 40kg인 내가 앉아서 이 시소가 회전하지 않게끔 할 겁니다. 이 얘긴데요. 사실은 아빠 혼자 앉아있으면 아빠가 누르니까 이 시소가 아빠가 누르는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시소가 이렇게 내려오죠. 네. 그러다가 땅이랑 부딪히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 멈추는 것 뿐이지 땅이 없었으면 계속 돌아야 돼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빠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내가 돌림의 평형을 만들려고 반대편에 아들이 앉아서 얘는 뭡니까?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드는데 그 크기가 같다면 회전을 안 하죠. 이게 돌림의 평형이죠. 됐어. 네. 그랬을 때 아빠가 누르는 돌림힘의 크기가 아들이 누르는 돌림힘의 크기랑 같으면 돼. 납득하냐? 네. 오케이. 자, 아빠는요 80kg니까 얼마 힘으로 누르니? 800N. 네. 얼마 떨어진 곳에? 1m 떨어진 곳에. 그러면 아들은 얼마? 400N짜리가 얼마 떨어진 곳에? 2m. 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돌림의 평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구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병신이죠. 느껴볼래? 꼬맹아, 힘의 비가 몇 대면? 2대 1이면 같은 값을 가지려면 거리비가 몇 대 몇이면 되니? 1대 2면 됐어요. 그래서 힘의 크기의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거리 비율이 1대 2로요. 가벼운 아이일수록 받침점으로부터 어떻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 돌림의 평형을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돌림의 평형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해돼? 하겠어. 네. 이거 수업하고 졸려하시면 안 되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너무 재밌는 내용 아니냐? 나는 물리 배우면 항상 눈이 반짝반짝 했었는데 어렸을 때 뒤진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돌림의 평형이라는 건 이런 건데 이러한 돌림의 평형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지대예요. 여기부터는 지금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다 하고 가면 좋겠어요. 와, 째려봤다. 민수 째려봤다 너. 자, 그래서 네, 이거는 다 못하고요. 오늘 앞쪽에 23페이지까지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